여러분 반갑습니다. 쿼터의 연금투자 김목원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사항은 1억 원으로 배당 인출 전략 구성한다면 어느 계좌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당 인출 전략은 매수를 해요. 배당 ETF나 월배당 ETF를 매수해서 배당금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라는 전략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 계좌에서 구성하면 좋은데 연금저축에서 하는 게 좋을지 ISA 계좌에서 하는지 좋을지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목훈의 연금절세 Q&A 코너에서는 여러분들 연금절세 관련돼서 궁금사항들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배당 인출 전략 예시를 먼저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총 매수 금액은 1억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인출 시 목표 분배율은요, 우리가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인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급받을 것 같은 세전 예상 배당금은 연간 600만 원, 자,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50만 원의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인출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자, 1억 원을 50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200개월 동안 인출이 가능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래도 16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년 이후에 인출하는 자금들은 내가 매수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간의 무한 수익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ISA 계좌에서 배당 인출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첫 번째로는 납입 계획이 중요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계획, 세 번째로는 인출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자, 먼저 납입 계획은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를 채웠을 때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납입할 수 있는 자금 운용 금액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은요, 일단 성장 중심으로 꾸준히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인출 시점에 배당 전환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배당은 연간 6%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인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자, 그리고 나서 5년 이후에 배당 전환한 다음에 우리가 인출을 하는데 ISA 계좌는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뭘 하면 된다?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자, 그러면 우리가 ISA 계좌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중도 인출의 한도는 당연히 납입 원금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중도를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당연히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배당 인출 플랜은 일단 최대 1억 원까지 인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납입한 원금까지 모두 다 배당 인출을 합니다. 약 한 16년 정도가 걸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인출을 못하게 되면 ISA 계좌 안에는 운용 이익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금은 한 1억 원 정도를 인출했기 때문에 최소한 운용 이익은 1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당연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미래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대표 지수로 운용했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손실 날 확률보다는 그래도 이익 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를 해지해서요, 남아있는 운용 자금들을 어디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원금까지 몽땅 다 인출하고 ISA 계좌를 해지하면 한 번은 세금은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납입원금 1억 원에 운용이익 1억 원이 생겼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자, 1억 원에서 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차감하게 되면 과세 대상 이익은 9,8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9,800만 원에 자,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은 9.9% 세금을 떼니까 세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적된 금액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970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다만 970만 원에 대한 세금 이익이 9,800만 원인데 얘네들은요, 다행스럽게도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현재 세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요,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또 배당 인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연금저축의 경우도 ISA 계좌 자금이 연금으로 이전되면요, 대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 금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비과세입니다. 얘네들도 동일하게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뭘 할 수 있다? 배당 인출 전략을 동일하게 짜고요. 계속적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금 계좌 안에서 배당 인출 어떻게 플랜을 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계획을 해보면, 첫 번째 납입 계획 중에는 연간 1,800만 원을 납입을 할 겁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인출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 당연히 연금소득세를 과세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납입 계획에 있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을 안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간 1,800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약 한 5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운용계획은 성장 중심 운용했다가 나중에 배당 인출 플랜을 세울 때는 배당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ISA 계좌와 마찬가지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출 계획 5.5년 이후에 배당 전환을 하는데, 이때는 어차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1억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비과세 재원 1억 원이 모두 다 인출하게 되면 계좌 안에는 뭐만 남는다? 운용이익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에서의 운용이익의 인출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그때는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저율과세가 되고요. 55세부터 70세 사이에 인출했을 때는 5.5%, 그 다음에 70세부터 80세 사이는 4.4%,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로 생각보다 세금은 적게 납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인출계획 세웠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자, 1억 원의 자금을 6%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연간 600만 원 나누기 12 하게 되면 월 얼마씩 인출하기로 했다? 50만 원씩 인출하기로 했으니까 연간 600만 원을 인출한다 하더라도요, 적지 않은 기간을 꾸준히 뭘 할 수 있다? 세금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계좌가 조금 더 유리할까라고 판단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ISA 계좌를 한번 거쳐서 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요, 개인적으로는 ISA 계좌를 일단 먼저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배당 인출 전략을 통해서 중도 인출하는데, 중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 원금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익난 부분을 찾아야 되려면 결국 ISA 계좌를 해지하고요. 세금은 한번 정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대부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에, 얘도 동일하게 뭐 할 수 있다? 세액공제 안 받으면 어차피 비과세 재원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배당 그만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는 역시나 비과세 재원까지고요. 비과세 재원이 모두 다 인출되면 그때는 연금을 개시하면 됩니다. 연금 개시해서 인출할 때는 연간 1,500만 원만 넘지 않도록 플랜을 만들게 되면 사실상 꽤 오랜 기간 뭘 할 수 있다? 배당 인출 전략을 통해서 자금을 꾸준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배당금까지 중도 인출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 이전, 똑같이 배당 포트폴리오로 구성,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까지는 중도 인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운용, 이익에 대한 인출할 때는 연금을 개시하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배당 인출 전략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ISA 계좌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로 계속 이전해서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배당금만큼 인출하길 권장드리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전략을 도대체 왜 하는가? 일단 왜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세금 없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을 매수하고요. 월 50만 원씩 배당 인출한다고 하면 ISA 계좌에서는 16년 동안,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16년 동안, 대략적으로 32년 동안은 세금 걱정은 크게 없이 우리가 인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출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연금 계좌에서는 결국에 운용 이익에 대한 인출은 뭐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들은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이러한 범위들만 잘 지키게 되면, 사실 원금은 지키면서 배당금만 인출하는 전략들은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 걱정 없이 조금 더 긴 시간을 배당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연금 투자 의사결정 내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쿼터베 자산운용의 연금 자문과 글로벌 투자 서비스를 적절히 잘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연금 투자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곤의 연금절세 Q&A 코너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